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아 다르고 우 다르지 않습니다. 아 즉 종박하고 우 즉 종북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아 다르고 우 다르지 않은 새누리당, 이제 오늘 드디어 종박시대를 끝내고 종북시대를 여는 건가? 그렇지, 종북시대. 이 새끼가 어디서 설레발이야 이 새끼야. 허나 정신 차려라. 오늘로 너희는 끝났다. 뭐 닥치라고. 아직도 총선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아는 모양인데, 당신이 총선을 망친 이후 이 당은 친박당이 됐어. 당장 오늘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친박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친박연대로 이참에 이름 바꿀까요? 당 이름을요. 이러면 아마 가결될걸. 집권의 귀신인 새누리당 당원들이 과연 마약을 빨지 않는 이상 그런 결정을 하겠니? 마약 이야기를 무가 하는구만. 뭐 뽕이 오래가는 모양이야. 뭐 또 어제는 비박 후보로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설레발을 떨더군. 그러다가 비박이 안 되면 무도 은퇴해야 하지 않겠어? 말이 씨알도 안 맥히는데. 뭐 지금이 대마상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닥쳐 이 새끼야. 대마초 얘기를 여기서 왜 해? 무식하니까나 대마상전이 무슨 뜻인지 몰라? 뭐 필로폰에 비하면 대마초가 상전이다, 그런 뜻 아니야? 에이그 바둑에서 대마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용호상박 이런 뜻하고 같은 것이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어디 대마끼리 맞붙어 싸우는 거야? 이정현이하고 주호영이하고 체급이 같아. 많이 봐줘서 프로야구 1군팀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2군팀과 맞붙는 거라고나 할 수 있겠지. 그래 봤자 1군 대 2군인데 되겠어? 허나 길고 짧은 건 대보자.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는 거는 지난번 180석 먹을 거라고 확신했던 총선 때로 족하다고. 나는 오늘 친박들의 제삿날이라고 본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수선한 당은 정리되고 이제 하나의 리더십으로 뭉쳐야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절단해야만 인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배를 절단해? 이거 절단해야지. 인양이 안 될 때는 절단해야지. 야야야, 이게 맞아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공이 많은데 왜 배가 아파? 당신 더위 먹었어? 이거 내가 또 실수했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이거지. 당연하지. 거기가 어디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중국으로 간다. 닥치라고. 뭐 당신도 더민주 의원들 중국 방문을 지지하는 거야? 야 화나, 적당히 해라. 그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단체로 야당 의원들 맥노로 말아버리려고 하는데 야, 그건 대통령이 신뢰를 얻을 때나 먹히는 마타도지. 대통령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알바 써서 시위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닥치라고. 야당 의원들 중국 방문에 대해서 야당 소속이지만
매국노의 몹쓸 짓이라고 여기는 현자가 여기 오셨어. 아니 어떤 덜 떨어진 또라이가 청와대 누나의 미친 푸닥거리에 동조하니? 야, 이 새끼야. 나야, 나. 그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준 희대의 승부사 나인이라고. 아니 영감님이잖아. 영감님 휴가 가셔서 이상해지셨어요? 이상해지긴 새끼야. 내가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이상한 거 없어. 이 멀쩡해. 이상해지셨네. 아무도 웃지 않는 아재 개그나 하시고, 아재 개그 그만하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를 줘야 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가만히 줘, 가만히. 이거 정말 미치겠네. 새끼야, 그 미만 치지 말고 솔도 치고 파도 치고 레도 치고 그러라고, 이 새끼야. 영감님 좀 닥치세요. 야, 동물을 보호해야지, 이 새끼야. 닭을 외쳐. 자, 이님.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매국노로 모는데 설령 그 의원들이 밉더라도 당대표라면 전략적으로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그 미궁 장사랑을 먹었나? 똥은 걔네들이 싸질러 놓고 수습은 나보고 하라고? 야, 그 내가 만약에 수습했을 적에는 그 조선일보가 날 비판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욕먹지 않는 당, 이 당을 만드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인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잖니, 이 새끼야. 이렇게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할 때는 누가 뭐라 하건 간에 야당 대표가 나서서 잘못하는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외교는 이래야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구기득권 세력들 푸닥거리를 보고만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곧 짐 싸는 대표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폐업하셔도 됩니까? 아이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 어디서 너 따위가 날 가르쳐? 그 이 똥보 새끼, 그 집에 그 벽걸이 에어컨 샀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벽걸이 에어컨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너무 더우니까 벽걸이를 떼서 에어컨을 끌어안고 자거든, 이 똥보 새끼가. 아이 새끼, 야, 에어컨이 죽부인이냐, 이 새끼야?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동 매니아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더운 날 되니까 에스키모 야동 검색하고 다니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추운 나라에서 그 눈밭에서 배우들이 얼어 죽을 일이냐, 이 새끼야? 에스키모 야동이 어딨어? 그만하세요. 누가 야동을 봤다고? 국정원은 다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뭘 검색하고 뭘 다운받았는지. 이 새끼 어제 또 500포인트 썼잖아, 이 새끼야. 자, 오늘 그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금도 올림픽이 한창인데 1936년 오늘 그 베를린 남자 마라톤에서 그 손기정 선생이 금메달을 땄다고 봐요. 그 손기정 선생은 특히 그 이 고등학교를 나왔지. 이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었다고. 김교신 선생이 그 학생 손기정에게 민족혼을 일깨워줬고, 그 손기정 선생은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스승의 눈물만 보고 뛰었을 적에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학교 김교신 선생을 추억했다고 봐요. 자, 그 손기정이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가수 홍수철, 수영선수 조련,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진중권도 이 학교 나왔네. 자,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인재와 민족혼의 산시라면 바로 이 학교지. 응? 정답은 대구고등학교. 아니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는 환의 모교 아닙니까? 환아, 물론 민족혼을 가진 동문도 있겠지만 친박 정권 수혜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학교로 알려진 그 학교에서 민족혼이라니. 야, 너 혼 좀 날래? 닥치라고! 정답하러 가자. 그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인간이 민족혼을 품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가지기 힘든 민족혼이기 때문에 정답은 알파고. 네,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정답 맞히시는 분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쓰고 메디치가 낸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글리 씨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국경을 넘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국경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선을 넘는 순간이 많지 않은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알고 보면 다 인생의 선을 넘고 있는 순간이거든. 여기에서 저기로 폴짝 뛰어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국경 넘기처럼. 네.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제목 말씀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하다고 정평이 난 이 연극, 네, 이번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그리고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관람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나나나, 예. 이런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첫 방송부터 한 회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은 날에는 당연히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 여기 무거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의 뉴스를 즐겁게 웃으며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김용민 브리핑.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유동에 사신다고 하는군요. 네. 이 수유동의 정기가 항상 이렇게 정의롭고 항상 이렇게 자기 성찰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워크백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약 3년 전에 패션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게 된 청년 사업가입니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더 이상은 중간 파견 업체의 월급에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줘야 하는 것이 싫어 1년 반의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익힌 다음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정말 이런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미 거대 자본이 잠식한 패션업계 유통구조의 현실을 마주하니 저의 소박하게 생각했던 바람이 얼마나 헛되고 바보 같은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로 있을 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저의 일한 대가를 거대 자본에게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해를 넘길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와중에 이완배 기자의 따스함과 날카로움을 넘나드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가 바라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젠가는 오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당선증을 슈킹하는 데 성공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당선증의 원래 주인인 문재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한 박근혜 동지에 대해 한심하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온 국민은 박동지의 뜻에 맞춰 중국을 상대로 한 결사항전에 동참해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사격 훈련을 하던 문재인이 이번엔 패북지기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제 더 이상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헛소리 그만하고 명나라 청나라에 충성한 명청사대주의, 멍청사대주의 세력임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권하면 남한산성으로 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전도에다가 OTL 국립공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서서히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문재인을 제압할 카드가 많다. 막판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컷오프를 통과한 괴력을 지닌 거물정치인 이종걸이 있고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문재인 킬러로서 1등신문 조선일보의 찬사를 받고 있는 김종인이 있으며 정체성 자체가 반문재인인 국민의당까지 있다. 이들은 문재인이 잘 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설령 그들을 뚫고 나온다 한들 만신창이가 된 문재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구언론, 국정원, 지역주의, 금권선거, 색깔론, 개표 부정까지. 문재인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되고 대통령 선거날이 제삿날이 될 것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박동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따라가 그 6명을 입닥치게 하고는 얘네들이 어려서 뭘 잘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라며 설레발을 떨면서 박동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치 못합니다. 세상 모든 정당이 민심을 향해 정의를 향해 나가는데 새누리당만은 박심으로 부조리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씨발 좆됐다. 너무 자조하지 말라고. 이젠 통합으로 나가야지.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졌던 반목과 갈등 다 잊어버리자고. 이제 당은 화합의 용광로가 될 테니까. 정말이야? 뻥이지. 계속 빨래나 하라고. 당신 끝났어. 이제 그 반기문 대망론에 새 날개를 탈 거라고. 이 당은 당신은 팽목항 망월동 거기서 그냥 살아.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받아서 전라도에 말독받고 전남방직 공장장이나 하던가. 고사성어를 보면 한불조도라는 말이 있어. 알아? 한불조도? 한불 1달러, 조도, 좆도, 1달러 같은 좆도, 좆 같은 시츄에이션이다. 그런 뜻인가 보지? 에헤이, 유력 대권 주자였던 분이 이렇게 막말을 해서야. 어머, 상스러워. 야, 환아, 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지금 이 국면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비박만이 아니야. 새누리당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니네 친박하고 같이 기뻐서 날뛰는 애들은 저기 있는 좌파 애들이야. 알아? 아니, 좌파가 왜 즐거워? 몰라? 이정현 얘는 틀림없이 당대표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고, 뭐 그래서 재판받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 야, 국민의당 쟤네들은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기소당한 사람이 당대표야?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국민의당이 좋으면 거기로 가! 4.13 총선 민심은 박근혜 심판인데 8.9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심은 박근혜 승리라니. 씨발. 패자가 너무 말이 많아. 누가 총선에서 지래? 뭐 이 새끼야, 내가 싫어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안 찍었겠니? 청와대 니네 누나가 싫어서 안 찍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당신 때문에 졌다고 보고 있어. 그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했고, 빨래판 하나 사줄 테니까 부디 위아래 헷갈리지 말고 바로 세워서 빨래나 하라고. 알았어? 벌써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산이다. 친박 니들이 내시짓을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당이 붕괴되면 그때는 구원투수 찾는 날이 오지 않겠니? 말이 지나치군. 내시짓?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요격된다. 이 말 몰라? 아니, 요격이 왜 나와? 그게 사드야. 이거 내가 실수했어. 가는 말이 고와야 중국 언론 반응도 곱다. 아니, 중국 언론 반응이 왜 나와? 당신 사대주의야. 이 새끼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 언론하고 말싸움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니? 이게 진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전기 누진제 걱정 없다. 누진제가 왜 나와? 몰라? 아무리 열받아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잖아, 누진제 때문에. 당신은 누진제 걱정 안 하지? 왜? 못 견디면 당신은 더위를 잊기 위해서 그거 하잖아. 약. 이 새끼 하지도 않는 마약인데 왜 자꾸 마약 이야기를 해? 아니, 왜 화부터 내지? 난 마약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약 이렇게만 얘기했지. 몸에 바르는 파스약. 그거 발라보라고. 전신이 시원해요. 아이, 씨발 새끼들 또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영감님, 좀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여기 드디어 친박당이 됐는데 왜 대선 끝나자마자 튕겨져 나가셔가지고. 곧 폐업하고 전부 다 무덤에 묻힐 새끼들이 존나게 말들이 많아요.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고. 아니, 저희가 왜 무덤에 가요? 야, 이 새끼야, 금올거래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초호도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 같은 필승 카드를 스스로 묵사발로 만드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새끼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구만. 야, 너 맨정신인데도 뽕 맞은 표정 그대로냐? 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영감님? 야, 넌 끝났어, 이 새끼야. 당이 친박한테 넘어가는 상황에서 새끼야, 대권 행보부터 시작하면 어떡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이 새끼야. 누가 너 대선 주자 시켜준대? 너 이 새끼야, 너는 대권 주자 공부 잘못했다고 봐요. 영감님 걱정이 나세요. 곧 물러나실 분이. 화나, 넌 닥쳐야겠다. 새끼, 나도 8월 27일 전당대회 때, 누구처럼 파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연설 한번 해줘야지. 한마디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받으면서,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나 아니겠니? 내가 이 당을 1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겠니? 후보들마다 다 나의 지지를 원하고 있는데, 난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추워도 관심이 없다고 봐요. 아니, 어느 후보가 이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까? 어느 후보가 그러긴 3명 다 그러지, 이 새끼야. 다 이 당을 구원시켜준 나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후보가 어딨냐고요. 다 사드 반대하고 다 초선 의원들 중국 방문하는 거 찬성하고 다 선명한 야당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종걸까지. 착각도 유분수지요. 이님, 안 그렇습니까? 아이, 씨발 새끼. 이 족같은 새끼. 이 씨발 똥볼 새끼. 너 이 새끼 1등 신문 조선일보 욕하는 이유가 네가 조선일보 여기자하고 맞서봤을 적에
그거 뚱뚱하다고 해서 차였지 이 새끼야.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다 터지고 종적을 감춘 안티조선을 그 혼자서 복원시킨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씨발 옹졸한 새끼. 그 남아대장부 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꼬추에만 있어. 안 그래 이 새끼야? 아니 제가 언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맞선을 봤습니까? 그럼 새끼야 그 네가 연애 결혼할 수가 있어? 저 제 마누라하고 연애 결혼했습니다. 야 그 마누라가 미쳤다고 너 같은 새끼하고 결혼했겠어? 너 네 마누라한테 그 뇌물 줘서 결혼했지 이 새끼야. 이 김영란법 위반해서 이 뚱보 새끼. 아니 뇌물 받아서 결혼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누라 있잖아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야동 좀 그만 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마누라가 달라고 하는 그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는 안 주고 야동 다운받아서 저장한 USB 줬다가 된통 걸렸지 이 새끼야. 야 뚱보야 차라리 야동하고 그 결혼하지 그랬어. 아 그만하세요. 무슨 야동을 봤다고. 이 새끼 늙은 어머니 생각해 이 새끼야. 노모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그 노모만 생각해요. 늙으신 어머니는 생각 안 하고. 이 새끼 불효자식. 자, 그 하여간 그 오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아키히토 일왕이 살아있을 적에 퇴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봐요.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일본식 유신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고 그 한자로는 명치 이렇게 있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대한제국을 강제로 탈취한 황제. 이름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유신하면 이분이지. 정답은 스네이크 박 황제. 틀렸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을 바꾸셨군요. 스네이크 박. 영문 이름인가 보죠? 예, 스네이크 박. 이 새끼 하는 말마다 귀여워. 뭐 서회자 정답 가자. 네, 무 정답은요? 정답은 일본 황제 아니니? 일본 황제. 자, 누진제. 에이, 그 누진제가 황제 이름입니까? 뭐 하여간 오늘 기분도 그러실 텐데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은 여왕.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던 여왕. 지방의 대표들이 날마다 개개요. 자, 또 심한 낭비로 국고가 텅텅 비어서 뭐 백성들에게 세금 납세를 독촉했던 여왕.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조들게 만든 여왕. 뭐 청와대 누나를 그만 비난해. 이 새끼. 야 아니야. 뭐 정답은 진성 여왕. 아니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진성 여왕을 이야기하신 거였군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지은 책이죠. 메디치가 제공하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이 책의 15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별일이 참 많아. 성추행, 소매치기는 하품나는 일이고 너무 빈번하니까 인신매매도 당할 뻔했어. 아까도 10분 만에 소매치기 시도가 3번이나 들어왔는걸? 헐. 샌드위치 가게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붙어있더라고. Life is uncertain. Eat dessert first. 인생이 불확실하니 먹고 싶은 것부터 먹으라는 거야. 그거 읽고 혼자 키득거렸어. 재밌지 않아? 정말 인생이란 건 알 수 없잖아. 예, 이런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하루에 2분씩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꼭 보러 갈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전에도 한번 당첨되신 일이 있었던 아이디인데 NOAHKOR,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노아코라고 읽어야 합니까? 하여간 정답 양정고등학교 마치셨습니다. 김재동 씨의 성주연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져야 할 법조문을 김재동이 말해주는 헌법 하나하나의 조항이 왜 이렇게 먹먹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또 독사의 혀를 가진 새누리당 국계들과 쓰레기 언론에 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단 한 번도 저렇게 앞에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할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득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이 개, 돼지 발언 말고 또 한마디 더 했다면 개, 돼지들은 몰려다닐 줄만 알았지 뭉칠 줄은 모릅니다. 앞서 나온 놈 한두 놈만 패면 깨갱 꾸액꾸액 하면서 낮아빠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놈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다리가 아파 하나 둘씩 흩어지고 결국 몇 마리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제 추호가 물러날 날만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야당답게 바뀔까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정말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 절망정치라는 폭염의 연속입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노아코님 감사합니다. 지윤 아빠입니다님, 지난주 하계 휴가를 받아서 남들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일주일 보냈습니다.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고 날씨마저 몇십 년 만의 더위에 식구들 모두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만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누진제 개편 못한다는 한전이 외유성 단체 연수를 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분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기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전기 누진제 피해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단 한 번도 전기요금을 안 내서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전기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 난방비 연체, 수도요금 연체, 건강보험료 연체 등등 연체동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전기를 절약해서 쓰자고 하는데 말이 너무 많은 나부랭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공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온전치 못하는데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전 전기요금에 시비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격한 분노의 표시다. 에어컨을 많이 틀면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도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에어컨을 많이 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피후가스, 생선가스, 돈가스를 싫어하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워 죽겠다면 옷을 하나 더 벗던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서 매국노 국회의원들처럼 중국의 품에 안기던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이참에 점수 좀 따겠다면서 누진제를 없애라고 지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마저 집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되는 부자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만 누진제를 적용해서야 되겠느냐 하는데 기업도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함으로써 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날 때 너희 반대하는 놈들은 직업 없이 뭐 먹고 살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하하라라고 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전기세 내리라는 국민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는 박동지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박동지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냉기가 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전체를 서늘하게 만드시는 박동지의 위협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운의 대권주자, 저주받은 황태자 무 인사드립니다. 저주받은 황태자라. 정신이 나갔구만. 응?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왕이 되기도 전에 퇴위를 해? 사회자, 근데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좀비 아니야? 나 물어뜯는 거 아니야? 야, 환아, 이정현이가 첫날부터 기고만장이더라. 대통령과 맞서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박 보고 다 죽으란 얘기지, 그지? 이정현이가 한 말이 뭐가 틀린 말이야? 여당 의원이 대통령을 할퀴면 그건 아수라판이지 뭐야? 그런 무질서가 뭐를 불렀어? 총선 패배를 부른 거 아니야? 이정현이가 게다가 이런 말도 했단 말이지. 정무수석도 밤새 전화기 켜놔라. 왜? 밤에 전화해서 뭐하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일 똑바로 안 해? 정무수석,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뭐 이러려고? 죽은 자식의 음낭을 만져서 뭐하게? 이미 새누리당은 친박연대로 재개업했으니까 공천협박 음성 파일 그걸 진상규명하자, 이런 말로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세상이 바뀐 걸 꼭 얻어맞고서야 알겠어? 옛 고사성어 중에 냉난자지라는 말이 있어. 냉난자지? 야, 이 새끼야, 네 그런 말에 불편해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지 타령 그만하라고. 냉, 물이 차가운지, 난 따뜻한지, 자, 스스로 마셔봐야 지 알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이런 뜻이지. 이 인간아, 내용도 맥락도 모르고 하여간 자지보지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낄낄낄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네 자지다, 이 새끼야.
이정현이가 이렇게 막 나가면 되겠냐? 좀 작작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도 했더만, 앞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입 닥치라고. 이 새끼들. 야, 그걸 친박 이야기하면 많이 웃겨진다. 뭐가 웃겨? 내가 대표하고 서청원 영감이 최고위원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기자가 있건 누가 있건 간에 하여간 옆에서 계속 딴죽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서청원 영감 아니니, 서청원 영감이 나한테 찾아와서 먼저 사과하고 나서 앞으로는 당내에서는 딴소리, 반대, 비판 이런 건 없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비박들한테 수긍이 되지 않을까? 끈 떨어진 당신한테 뭐하러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하는 수 없군. 이제는 한판 붙자는 거지. 원수는 이렇게 굴레방다리에서 만나는군. 아니, 굴레방다리라니 그게 뭐야? 뭐하는 다리야?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노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가지고 더위 먹은 것 같군. 다시 이야기하지. 원수는 마포대교에서 만난다더니. 아니, 마포대교라니, 마포대교란 말이 들어간 속담이 어딨어? 이거 내가 또 정신이 없다. 원수는 양화대교에서 만난다. 아버지는 택시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다. 이 인간 완전히 맛이 갔구만. 원수는 아무개 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 이거 아닌가? 이거 그렇지. 그 아무개 나무가 뭐였지? 뭐긴 대마나무지, 대마나무. 원수는 대마초 만드는 대마나무 위에서 만난다. 닥쳐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당원권 정지 현재 스코어 3명인당 너무 깨끗해서 결벽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낳게 하는 당 국민의당의 안 인사드립니다. 어이고 안 동지, 어떻게 그 당은 기소만 되면 무조건 당원권 정지야? 쇄신하는 정치 국민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는 것도 있을 텐데, 국민의당 당기위원장은 검찰총장인가? 아니겠구만. 검찰총장 위에 우병우겠어. 조롱하지 마십시오. 뼈를 깎는 쇄신의 정치 새누리당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하긴 여기는 당대표부터 기소될 상황이니까. 아나, 근데 말이야, 너 검찰이 대선 앞두고 널 기소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무죄로 나오거나 말거나. 저는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순진해요. 야, 검찰이 죄를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니? 그런 식의 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을 키워왔던 제 인생입니다. 제 고뇌와 철학과 열정이 담겨있는 백신 프로그램 모르십니까? 그저 컴퓨터 바이러스 없애는 거, 아니, 그 기술로 현실의 검찰을 어떻게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 진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열정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당을 새로 만들어야지요.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때 당원권 정지 안 하는 당 만들어야지요. 우리 당으로 와. 연탄 공장에서 하얀 양복 입고 왜 연탄을 날라? 기소가 아니라 구속당해도 걱정할 일이 없는 당. 불리한 뉴스를 못 나가게 하려다가 걸려도 당대표가 되는 당. 애먼 사람 협박해서 출마 못하게 했다가 걸려도 2다리 쭉 뻗는 당. 우리 새누리당으로 오라고. 입당하면 대선 후보 시켜줍니까? 일단은 스페어로. 반기문 형이 여차해서 안 나오면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어? 야, 환아, 그럼 내는 어찌 되는 거냐? 비박 후보 단일화 해봐. 새 후보로 찢어진 친박 이길 수 있겠어? 당신이 할 일은 난닝구 입고 빨래나 하는 거라고. 닥쳐 이 새끼야. 자자, 이제 퀴즈 문제 내실 차례입니다. 안님. 네,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 축구팀이 리오올림픽 C조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권창훈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하면은 축구 강국이지요. 브라질에서 축구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의해서
국보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예측한 게 항상 정반대로 나와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땡땡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무의 저주니까 아니, 무의 저주라니요? 비박이 단결하면은 비박 당대표도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더니 또 총선 때는 180석은 먹을 거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 됐잖아. 정답은 무. 닥쳐 이 새끼야. 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박근혜. 아, 박근혜라니요?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 치안 확실하게 챙기겠다.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하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 야, 화나, 거짓말의 지조는 청와대 누나지. 닥쳐! 네, 하여간 아니었습니다. 자, 브라질 축구 선수 맞히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을 자꾸 거론하시는군요. 정답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까지 만날 책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가 지은 또 메디치가 펴낸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하루 2분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정답 이메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는 이들은 파도가 오면 등을 돌린다. 멀어지려고 애쓰다가 파도에 등을 떼밀리거나 두들겨 맞고 넘어진다. 파도가 클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이들은 파도에 쫓길 뿐이다. 해변가에 앉아서 이들을 보고 있으니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역설적이야.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상처 입기가 쉽지만 아예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하고 달려들면 세상이 내 앞에 수그리거든. 여기서 주도하는 자들의 비결을 발견한다. 첫째, 등 돌리지 않기. 둘째, 몸을 일으켜서 맞이하기. 셋째, 기꺼이 즐기기. 즐기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주도해버린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연극, 다음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휴일인 광복절에는 낮 3시에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소개합니다. 먼저 수라바야님, 아침 출근길에 아내가 문 앞에 있는 전기 계량기 숫자를 문자로 찍어달라 부탁하기에 아내도 전기요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답변이 왔는데 오늘부터 더워도 조금만 참아줘요 하는 내용과 함께 500kW가 임박했다면서 전기요금 예상액을 찾아보니 걱정된다는 말을 덧붙여 보내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는 동안 별 더위를 못 느끼면서 일을 하겠지만 임신한 아내와 아이는 집에서 얼마나 더울까 생각하니 울화가 침입니다. 임신 6개월 이후로 몸에 열이 오른다면서 수시로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기를 반복하고 엄마와 늘 붙어있는 3살 아이도 덩달아 덥다고 찡얼대는 이 상황에 전기세 폭탄 예상된다는 임신한 아내의 걱정은 돈을 떠나 이 나라 정책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구의 목을 조이는 겁니까?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숨통만은 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 정답자는 깜찍이 교수님입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시사, 뉴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저씨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안에 아저씨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 사회, 외교 이슈가 더 이상 아저씨들 술안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네, 언제까지나 뉴스 보좌관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깜찍이 교수님,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네요. 예,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스토커 허경영에게 콩밥을 무상급식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무상복지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래놓고는 박동지에게 만나달라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동지 말고는 누구도 시혜성 복지를 할 수 없음에도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박원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모든 결정과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박근혜 동지의 철학이건만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펑펑 퍼붓겠다는 박원순의 야욕은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와 사치 낭비벽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국 뻥카가 됐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동지의 공약을 2배나 넘기는 액수라는 점에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박원순은 네 돈으로 주던지 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빚이 있고 그래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학생운동, 저항운동에 한눈 팔지 않고 창조경제시대의 착실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힘내라, 좌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50만 원씩 주는 것은 박원순의 대권 야욕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가 국민에게 헛된 기대와 욕망을 불어넣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런 복지를 회수하게 될 경우 그동안 주더니 왜 이제 안 주냐 라면서 반발할 구실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동지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는 박동지에 대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90억을 주겠다는 박원순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박동지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90억인 이 청년수당 예산을 빼다가 현재 수백억인 아버지 박정희 동지 추모 사업에 보태쓰라며 박동지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이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존재감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5분의 1이라니. 당대표 당선됐다고 해서 청와대 오찬자리에 갔는데 내는 5분만 단독으로 만났고 이정현이는 25분 만났다 아이가. 청와대 누나가 말이다. 5분 만나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응? 아마 청와대 누나는 그 5분이
5시간 같았을 거라고. 혐오동물하고 단 5초라도 있어봐. 단칸방에서 바퀴벌레하고 5초라도 있어보라고. 같이 있고 싶겠어? 닥쳐 이 새끼야. 내가 바퀴벌레야? 이렇게 큰 바퀴를 봤어? 뭐 진짜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로 뭐가 나왔나 이거야. 바닷가재, 캐비아 샐러드, 송로버섯.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비싸 보여. 이거를 이정현이가 먹었다는 거 아니야? 무 때는 뭐가 나왔어? 야, 너는 2년 전에 뭔 밥 먹었는지 그거 기억하냐? 아마도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 무를 칼로 썰어서 만든 무채, 또는 무를 냄비에 고등어와 함께 찐 무고등어 조림. 어때? 군침 돌지? 닥쳐 이 새끼야. 뭐 인터넷 보니까 이정현이가 먹은 그 음식 정말 대단해 보이더군. 그 뭐야, 송로버섯? 그 송로버섯이 말이지, 땅속의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버섯이라고 하더라고.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고, 거위간 그리고 캐비아와 함께 3대 진미로 꼽힌다고 하고, 뭐 킬로그램당 500만원? 이 씨발. 허나 오늘은 내가 한번 문자 써보자. 옥반 가효 성고요. 독루락시 민루락이고. 야, 너 이 말 아니야? 뭐라고? 낚시? 도시락? 그게 뭐야? 낚시 갈 때 먹는 도시락 메뉴라고? 아니 그 청와대 오차 때 나왔던 그 귀한 음식이 도시락 메뉴라고? 이 무식한 새끼. 은쟁반 위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다. 이 말도 몰라? 니들만의 잔치, 니들만의 축하를 하는데 왜 우리 불쌍한 국민들이 뒷돈을 대야 하니? 다 끝났어. 기차 떠나는데 손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속담으로 대꾸하지. 이미 엎어진 일 뒤바꿀 수 없다는 뜻의 속담이 있어.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손본다 해도 과연 사드배치 철회가 될까? 야, 사드배치 철회가 왜 나오니? 이거 내가 실수했어.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손본다 해도 과연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가능할까? 야, 이 새끼야, 그 세월호 특조위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을 했구만.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노력해도 손빨래 하다가 끝난다. 닥쳐 이 새끼야. 이런 야한 조크가 있더군. 이 어떤 부부가 밤에 하는 부부관계, 이거를 서로 말하기 민망해서 은어로 빨래로 바꿔서 말하기로 했다고 하더군.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오늘 밤 빨래 콜? 빨래하자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지 이 새끼야. 남편이 여보 나 이미 손빨래 했어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 이 새끼야, 꼭지 같은 조크를 해요. 이 수준 낮은 새끼들. 너희 둘 다 닥쳐 이 새끼들아. 이님 나오셨어요? 야 똥보야, 너 이 새끼 나 반갑냐? 이 위선자 새끼야. 왜요? 너 이 새끼 너 다음 주 개편 안 보니까 이 새끼야 피바 퀴즈를 없앴더만. 너 나 때문에 없애는 거지? 뭘 자꾸 폭로하니까 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무나 환이나 활력을 잃었고요. 안님은 그 대선 주자이긴 하지만 별 볼 일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인님 같은 경우 8월 27일로 대표직을 내놓으시잖아요. 야, 똥보야, 근데 어떻게 네가 성대모사를 하면 다 망하니? 이건희부터 보자고. 안녕하세요. 이건희예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웃음거리가 돼서 채용아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정몽준도 있잖아, 정몽준. 안녕하세요. 정몽즙이에요. 서울시장 떨어지고 FIFA에서도 쫓겨나고 제 거죠. 현대중공업은 계속 그 사고가 나고. 몽님, 그러니까 노동자들 안전 문제는 챙기셔야죠. 왜 하청 노동자들 그렇게 사지로 뭡니까? 야, 똥보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그 또 있잖아, 그 조현호. 요즘 그 검찰한테 그 조리돌림 당하고 또 재판도 받는 그 조현호.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주진호 기자님을
이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자, 그리고 또 그 진작에 아웃된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그 최시중이도 있잖아, 최시중.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예, 감옥 갔다 왔습니다. 엄마, 이 씨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성대모사를 하면은 그냥 아웃되시네요. 예. 마력이 있나 봐요. 야, 똥보야, 그 기고만장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똥보니가 자꾸 그 요즘에 그 더민주가 이런 식으로 가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봐요. 똥보 그 너의 지적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더민주당이 아니다. 예? 무슨 만족이요? 자, 잘못 들어서. 그 너의 그 지적 만족감,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씨발 새끼 진짜. 잘 들어. 그 니만 족감. 됐어 이 새끼야. 니만 족감.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예.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야, 똥보야, 그 작별의 멘트 하나 더 할게. 너 이 새끼 그 야동 좀 그만 봐, 이 새끼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해, 이 새끼야. 노모만 생각하지 말고 늙으신 어머니 생각하라고,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모도 생각하겠습니다. 노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모도. 국산도 애용하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친일파야. 야동 친일 4대주의 씨발.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좀. 아이, 진짜.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리오올림픽 여자 핸드볼 그 한국 대표팀이 그 2연패 끝에 네덜란드와의 그 예선 경기에서 그 극적인 무승부를 얻어냈다고 봐요. 여자 핸드볼 하면은 그 이 영화가 생각나지요. 그 김정은, 그 문소리, 김지영이 나오고 임술래 감독이 만든 영화.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우로 시작하지. 맞습니다. 좀 길죠? 자, 정답은?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름이 헷갈릴만도 합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야, 환아, 그거는 사형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화 아니니? 공지영 원작 소설 맞지? 그거 말고 정답은 핸드볼을 소재로 한 영화지. 맞지? 자, 정답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 아이, 그 영화가 왜 나옵니까? 뭐 핸드볼 공기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제가 말도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애국영화, 국뽕영화 한번 언급해 주는 거지 뭐. 자, 진짜 정답은 이거다. 정답은 국가대표.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즘 나온 영화지. 국가대표 2.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분 고르는데요. 오늘부터 새 책입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그 책 이름을 연상케 합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 네. 자, 이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책 제목은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매 순간 시기가 찾아오지만 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무래도 청소년기지요. 예. 하지만 이때에 우리들은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고요.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향을 지닙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데, 그래서 질문을 늘 던집니다.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이란 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순으로 자신과 인생, 가족 생각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책 제목 다시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정답 맞히신 분께 드리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쓰고 메디치가 낸 책이죠. 자,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바네하임님, 정답 펠레 맞히셨습니다. 참 더운 여름입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못한다며 누진세 낮추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부자 감세 싫어했던 새누리당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무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부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업전기에 대해서는 싸게 하고 누진 할인도 한다고 하는데 산업이 빈곤층입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말마다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왜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까?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더워서 답답한 내 몸 중 그나마 멀쩡했던 정신도 정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위 먹는 것 같습니다. 제발 멀쩡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글리님 책, 마지막이라 여행은 못 가지만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라면서 정답 맞히셨습니다. 선라이즈 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정답은 펠레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라는 책 제목에 이끌려 응모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벽은 아니지만 현실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책을 보면서 생각을 다잡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석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삼천리 강토를 달구는 더위를 물리치시기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주신 은혜로우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삼모사 조치라느니 누진제 근본 수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이라느니 하며 아직도 뾰루퉁한 입을 닫지 못하고 있는 매국력적 반동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그래봤자 고작 1시간 더 에어컨 틀게 해주는 거라느니, 그래봤자 월 6,000원 깎아주는 거라느니 하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강력하게 끝끝내 완고하게 요금 체계를 안 바꾼다고 했지만 박동지 한마디에 그 체계를 다 뜯어고치고 말았다. 박동지의 하해와 같은 은덕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이를 두고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도 하루 서너 시간만 에어컨 틀라 이러며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에 다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마워하는 놈들만 전기요금 깎아주고 나머지 놈들은 누진제가 적용될 시점에 전기를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반발한다면 야, 너 희소원대로 누진제 요금 폭탄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지랄이니? 그럴 것 같으면 박동지를 욕하지 마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통 크게 누진제를 없애되 이러다가는 전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핵발전소 5개만 더 지읍시다.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누진제 반대하는 놈들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해야 할 것이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진제를 반대하는 놈들은 이제라도 박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저는 쓰레기입니다. 근본 없는 놈이라 뭘 잘 몰랐습니다. 라면서 누진제를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12배가 아닌 120배의 누진율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평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서회자, 피박 퀴즈 오늘 끝나냐? 네, 안타깝게도. 아니, 사람을 이렇게 쉽게 해고해? 두 분 활동이 총선 이후 너무 저조했어요. 두 분 다 저성과자입니다. 뭐 이 새끼야, 그래도 그렇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잘라? 뭔 대책을 세우게 하고 잘라도 잘라야 할 거 아니야? 정말 재밌군요. 두 분이 겪으신 프로세스 다 박근혜식 노동개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데. 닥치라고! 우리 노조 만들어야겠어. 노조 좋습니다. 만드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직장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동원해서 두 분 존나게 패버리면 되겠네요. 이 새끼 이거 반노동적이네. 너 이 새끼 콩밥 먹고 싶어? 몸에 좋고 영양에도 좋은 콩밥 좀 먹죠 뭐. 그래도 저는 곧 사면 복권될 겁니다. 경제 살리기엔 매진하라 이러면서 말이죠. 자, 일단 그만하시고, 자, 오늘 막방이니까 인사 잘 드리시자고요. 어이 씨발, 여기서도 잘리나? 수염은 좀 깎고 다니지 그래. 그리고 왜 전라도 가서 친박 뒷담 하나 까고 그래? 그리고 나쁜 놈? 조원진이한테 하는 말 같던데. 그 새끼 말이야. 내 정치적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내가 통일민주당 만들었을 때 황병태 비서로 들어왔거든. 운동권 출신이 무슨 스펙이라고. 근데 그 조원진이가 지금은 박정희교 신자가 됐잖아. 아니, 김영삼을 따르다가 박정희를 따라? 그러면서 지금 나를 할퀴는데 정치권 대선배를, 통일민주당 대선배를, 그 새끼, 권력 때문에 박정희교에 줄 섰겠지. 안 그래? 아니, 근데 고작 조원진이를 씹어? 당대표를 했고 대권 주자를 넘보는 당신이 말이야. 스케일이 너무 작잖아. 닥쳐, 이 새끼야. 니네 누나 주변에는 순 그런 기회주의자들 뿐이지. 안 그러니? 이정현이도 이회창형 참모할 때 박근혜 씹었다고 하더만. 뭐 그랬겠지. 애비덕에 정치하는 X가 박근혜 따까리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이정현이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진박이래. 진실한 박. 아이 씨발. 허나 너는 누구한테 갈아탈 생각이니? 내가 왜 갈아타? 나는 의리를 지킨다고. 의리? 청와대 누나한테 권력이 있을 때까지지. 그 의리가. 그지? 내가 당신이야. 허나 이건 똑똑히 기억해둬라. 네 인생에 친박 실세라는 꼬리표가 큰 오점이 될 기다. 유신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 나중에 다 딱지 붙었잖니. 유신잔당이라고. 유신잔당 시즌2가 생기겠네. 유신잔당이 집권하도록 뒤에서 애쓰신 분이 누구였더라? 총괄 선대본부장 하셨던 그분 누구지? 야, 이 새끼야, 그럼 그때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하리? 자,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은 파장하는 상황이니까요. 모처럼 어른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창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창 인사드립니다.
창 형님, 그 예전 참모 이정현이가 당대표 돼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녀석 아주 수완도 좋더군요. 전라도 출신이 말이야. 이 우리 친박은 경상도 전라도 그런 거 안 따지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어요. 기회의 평등이라. 개걸스럽게 충성하면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는 그런 평등.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통 크게 환상절제술 그 수술을 하면 어떨까? 이 환상절제술이라뇨? 환상절제술 모르는구나. 그 포경수술이야, 포경수술. 한마디로 좆가란 얘기야.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친박이나 비박이나 심지어 야당 인사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퇴근 뒤시오. 저 뭡니다, 종사님, 저 모르세요? 하시던 분이던가? 직전에 새누리당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학교는 왜?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지요.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당대표를 합니까? 한양대 나온 것 같고,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그렇게 말하는 환희는 어느 학교 나왔지?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죠. 아니, 그 학력으로도 경제부 총리를 했어? 창님, 듣다 보니까 참 불편한데요. 사람을 학력 가지고 차별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자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저요? 저는 강남대학교라고. 어디 있는 유치원입니까? 유치원이라뇨. 4년제 대학입니다. 창 어르신, 어르신은 서울대학교 나와야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인재 씨 어떨까요? 이인재 씨는 서울대 출신이고 또 법대 후배 아닙니까? 이인재, 이 씨발 새끼, 개새끼, 씹새끼. 아이고, 차지하시고요. 아이고. 자, 창님 오늘 나오셨는데 문제 출제해 주시죠. 그러면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군 출신인 원로 독립유공자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도 건국절이라고 했지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절이 돼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몇 월 며칠일까요?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11월 14일. 아니, 왜 11월 14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일아니야.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야. 한국 역사는 곧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사지. 안 그래? 어이, 미친놈들. 날이 나오니까 뇌까지 바싹 익었구나. 한심한 새끼들. 자,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3월 1일. 정답은 아닙니다만 왜 3월 1일이죠?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 아니니? 내 말이 틀렸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3.1혁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이 된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좌클릭 하십니까? 청와대와 친박이 극으로 가면서 곧 망할 텐데, 내는 좀 좌클릭 해야지. 안 그러겠니? 살아남으려면 좌클릭 해야 되는 거야. 생계형 좌파 들어봤냐? 야, 내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한 대한민국, 이런 방명록을 썼어. 네, 그래서 큰 웃음을 주셨죠. 자,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피박 퀴즈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퀴즈 코너는 따로 생기고요. 피박 토론이라고 또 새로 생깁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분 고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책입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매 순간 시기가 찾아오지만 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지요. 하지만 이때에 우리들은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고 유행에 따라 비어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향을 지닙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늘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어떻게 나를 발견할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NOX3202님 정답,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맞히셨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소개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진 리앙구님, 오늘은 저의 40번째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빚은 많은 딸딸이 아빠입니다. 낙곰수 때부터 저를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출근길에 브리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같은 답답한 시절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청량감을 주는 방송이라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커가는 두 딸을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국가 지도자보다는 동네 골목대장이나 하는 게 딱 알맞았을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직까지 정봉주를 복권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정봉주를 야당 탄압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봉주를 옹호하는 작자들은 정봉주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가 조작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상식에 기초해 행동한 것일 뿐 그를 1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무려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잔학무도한 테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정봉주를 또다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가 활개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닌 마타도어다. 특히 박근혜 동지 측도 2007년에 열심히 의혹을 제기한 BBK 아니냐면서 이런 육성을 퍼뜨리고 있는데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국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박동지가 의혹을 제기하면 로맨스고 정봉주가 제기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봉주는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저는 이제부터 BBK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비박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며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화력 만빵의 친박 공격수로 거듭난다면 8.15 특사가 아니라 8.16 특사로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